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네. 4936님이 월요일은 싫지만 오늘은 왠지 아쉬움이 많은 월요일입니다. 종배님, 더마카님, 춘철님들 모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는 한 주 되세요. 아쉬움이 많은 게 이제 2022년 마지막 주라고 해서 아쉬움이 있나 보군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참 시간이 빨리 가죠. 네. 파란 하늘님, 밥 짓는 중입니다. 종배 형님도 맛있고 정직한 뉴스밥 지어주세요. 밥 짓고 계십니까? 네. 가선호동 분담화가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조준성님은 오후 근무라서 일찍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 라디오와 유튜브로 동시에 접속 중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좋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어떤 분은 밥 짓고 있는데 왜 이불 속에 계세요? 왜? 아니 오후에 출근하신다잖아요.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네. 아니 올해 마지막 주인데 왜 그렇게 썽을 내세요? 이 추운 아침부터 함께해 주시는 촌철님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AS 없이 바로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릴 텐데요.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발표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운을 뗀 다음에 어떤 말을 덧붙였냐면 TV 생방송 혹은 라디오 생방송 등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됐다. 하지만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용은 새해 국내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 등 3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는 이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그 상당수의 그러니까 보도를 종합을 하면 신년 기자회견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신년사 생방송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 쌍방에서 일방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따라붙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더불어서 왜 도어 스태핑을 재개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뒤따라붙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기자회견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쌍방 소통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묻고 답하고 땡. 더 이상 없이 다음 질문.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쌍방 소통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묻고 되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없는 기자회견이라면 그것도 온전한 쌍방소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선택적 답변을 하는 도어 스태핑이라면 이 또한 쌍방이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쌍방이냐 일방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되게 형식적인 논의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다른 일방성 하나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는데 내용의 일방성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신년사에서 노동교육, 연금개혁, 3대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이런 이야기 전언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건 일방적으로 선언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를 들어보죠.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23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부패 척결 발언에 대한 공감 여부를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공감이 49%, 비공감이 48% 나왔고요. 이념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에서는 공감한다가 72%였고 진보층에선 공감하지 않는다가 74%였습니다. 한마디로 쫙 갈라져 있다. 팽팽하게 갈라졌네요. 확 그냥 반으로 절반으로 딱 쪼개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일방선언, 일방 추진은 상당히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가 있다. 이런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신년사에서 담을 내용은 선언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된다. 무슨 시작? 공론화의 시작. 공론화. 그렇죠. 우리 지금부터 한번 머리 맞대고 의견을 모아봅시다. 라는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리고 뭔가 일방소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가 12구 참사 당일 밤 닥터카 탑승 논란의 주역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인터넷판에서. 추리면 집에서 사고 소식을 듣고 대통령실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구급차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최단거리 경로를 찾아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고, 이에 따라 평소 10여 대의 경호 차량이 붙은 상태에서 반포대교를 건너던 것과는 달리 한 대의 차량만 붙은 채 한강대교를 건너서 출근했다. 뭐 기사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그러니까 상세하게 보도를 했던데요. 개인적으로 눈길이 꽂혔던 건 바로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차량의 구체적 이동 경로는 보안 사항이라면서도 그날은 평소와 달리 경호 인력을 최소화하고 다른 교량을 이용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기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거든요. 네. 보안 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소상히 보도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궁금증부터 한 야당 의원의 행적과 대통령의 행보를 비교하는 모양새가 과연 적절할까라는 생각부터 어쩌면 특별할 것 없는 당연지사인 것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집중 조명이 돼야 되는가라는 궁금증까지 여러 가지가 따라붙는 소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한 야당 의원의 행적을 비교하는 게 정말 적절한 비교인가? 저는 일단 그 생각부터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사 발생 시각이 10월 29일 밤 10시 15분이었잖아요.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각은 그날 밤 11시 1분이었습니다. 첫 지시는 11시 21분에 나왔고요. 근데 이 기사에 따르면 최단 경로를 찾아라라면서 갔다는 시간이 지금 자정 42분쯤이라는 거잖아요. 네. 과연 이게 대통령으로서 적절했느냐? 사실 이것만 놓고 따져보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러 가지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소통에 대해서 촌철님들의 반응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역풍이다님. 신년사를 지금 한다고 하셨잖아요. 할 거라는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써준 원고만 읽는 모습만 봐야 한다는 거네요. 소통을 위한 용산 이전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초롱님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직접 답해야 그게 쌍방이지요. 라고 해주셨고, 갈매기 날다님은 일반 통행도 신호 잘못 보고 들어가면 사고 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뭐 쌍방향이냐 일방이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신년사 발표의 구체적인 방식은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어떤 방식과 형식을 취할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정부 예산 가운데 PSO라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가 공익 서비스를 해서 발생한 손실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예산인데요.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도시철도 PSO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노인과 장애인 등의 무임승차에 대한 지원 예산인데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도시철도 손실보전분 3,585억 원을 포함시켰지만 최종적으로 코레일분 3,979억만 반영되고 도시철도분은 반영이 되질 않았다라는 겁니다. 싹 삭감되어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에 따라서 지하철 요금 인상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에 예산 반영을 요구를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한 5, 6일 전에 밝힌 입장이었고 지난 7월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건가요? 일단 좀 내역을 보면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에 1,250원으로 오른 이후에 한 번도 오르지가 않았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탑승 인원 수가 줄었고 당연히 요금 수입은 줄어들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고령화가 가속화되다 보니까 무임승차는 노인분들의 수는 늘어나게 되겠죠. 이에 따라서 서울교통공사의 단기 순손실이 2019년에 5,865억이었다가 2020년에는 1조 1,137억 그리고 지난해에는 9,644억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 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그 서민 입장에서는 또 하나 걱정거리가 생기는 게 버스 요금입니다. 지금까지 지하철 요금이 오르면 버스 요금이 덩달아 올랐거든요. 보통 동반 인상됐는데 만약에 정말로 지하철 요금 손보게 되면은 버스 요금까지 같이 묻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지금 0원이 됐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서울시가 좀 부담을 해줄 수는 없습니까? 뭐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내년 예산 규모가 47조 원이거든요. 47조 원이고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적자 9,644억 가운데 무임승차 비용이 차지한 비중은 29%인 2,784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47조나 되는데 이 가운데 2,784억 어떻게 좀 이렇게 하면 좀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른 비교법으로는 또 이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내년도 중앙정부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639조인가 그렇잖아요. 639조 가지고도 3천 몇 억을 깎아버리는 판에 47조 예산에서 2,700억 어떻게 해보라는 얘기를 쉽게 하기도 쉽지가 않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비교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게 서울 시민과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점은 한번 강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것과는 별개로 짚을 점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가요? 이 국회의 예산 심사 마인드인데 더 정확히는 원내 사령탑의 심사 마인드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기를도 건너뛰고 소소히 만들어가지고 원내 사령탑에서 그냥 단판을 벌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게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된 이유는 결국은 원내 사령탑 단위에서의 주고받기 단판의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징성이 있는 한두 개에 매달리다 보니까 자가당착에 빠진 결과를 빚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야 모두 서민 예산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했죠. 근데 그게 바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보전 예산이고 이게 안 돼 버리니까 결국은 지하철 요금 오르는 게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 그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따라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사례가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이 어제 서울시와의 휴전을 끝내고 내년 1월 2일부터 다시 출근길 시위에 나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장애인 인가 이동권 등 장애인 권리 예산 때문인데 전장현은 올해보다 1조 3,044억 증액을 요구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106억 늘었습니다. 0.8% 증액이 된 게 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1년 내내 장애인들이 외치고 뉴스 타고 사회적 갈등을 빚은 사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여나 야나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얘기는 국회의 마인드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건데 서민, 사회적 약자 지원은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일 뿐이고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과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비교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 지역구 예산 어떻게 되는지 오늘 조간 보면 거의 모든 나왔죠. 조건이 다 쓰고 있거든요. 네.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서민 사회적 약자 예산을 챙기지 않으면서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더 붙일 이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헬레나 님이 서민 예산은 깎고 보빈세도 깎아주고 정치인들 더 이상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마세요 라고 꼬집어 주셨고요. HBYI 님은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를 꼬집어 주셨는데요. 흥정 기록은 남기지 않고 예산 통과. 흥정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거에 방점을 좀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 협상했는지 뭐 기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산안 밀당 속에 국민은 있었는지 우리는 묻지만 정치인들이 대답하지 않겠죠? 네. 한숨을 쉬면서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이것도 한숨 나오는 얘기인데. 또요? 예.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행위 등으로 징계를 받거나 구속이 돼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방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라. 이렇게 행정안전부와 지방의회에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줬단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최근 8년간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총 2억 7,230만 원, 1인당 평균 280만 원의 의정비가 지급이 됐다고 하고요. 구속된 38명에게는 6억 5,228만 원, 1인당 평균 1,716만 원이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 통계로 얘기하니까 감이 안 오실 것 같으니까 제가 특정 사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한 광역의원 성추행 이후로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로 치면 정직당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기간 딱 한 달인데 의정비 495만 원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아하. 야, 정직 처분 받아서 일 안 하면서 월급은 받았다. 이러면 이게 징계입니까? 특혜입니까? 특혜죠. 그렇죠. 일 안 하고 돈 받았으니까. 네. 더한 경우도 있는데요. 다른 광야고 이거 워낙 뉴스를 많이 탔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살인교사죄로 구속된 광야고원 기억하시죠? 네. 이 사람이 구속된 기간 418일 동안 6,027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더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안주사님이 도둑놈이 따로 없네요라고 해주셨어요. 자,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그럼 지방 의원들만 문제냐? 이런 얘기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붙죠. 일전에 한번 저 이 자리에서 바로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다를 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제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느냐?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의정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라고 권고를 했는데 지방의원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조례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좀 압박을 하거나 더 상위법에서 한번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자기 족쇄가 될 텐데 그럼 왜 국회의원들은 안 만들고 지방의원들만 만드냐 이런 얘기 당연히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 달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헨젤과 그레테님 그리고 SHN님 많은 분들이 무노동 무임금 왜 여긴 안 지키냐 이런 거 꼬집어 주셨고요. 네. 초롱님은 국가가 봉인해요. 토해내세요라고 해주셨는데 개성 권고기 때문에 안 받아들여지면 어떡하지? 관련 조례 개정까지 갈까? 요걸 또 저희가 시선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라디오 헤드님이 JB타임즈 이름 바꿔요. 한숨타임즈로. 이래보면 또 제가 또 미안해지잖아요. 아니 또 이렇게 한숨도 같이 쉬어야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전해드릴 말씀이 있는데 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1970년대 도시 빈민의 삶을 그린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난소공이라고 줄여서 불렀죠. 그렇죠. 네. 이 난소공의 저자 조세희 작가가 어제 별세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눈길을 끄는 말이 있더라고요. 2008년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가 난장이를 쓸 당시엔 30년 뒤에도 읽힐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앞으로 또 얼마나 읽힐지 알 수 없지만 다만 확실한 건 세상이 지금 상태로 가면 깜깜하다는 거. 미래 아이들이 여전히 이 책을 읽으며 눈물 지을지도 모른다는 거. 그게 내 걱정이다. 아이고, 절절히 가슴이 와닿는 이야기고 참 답답한 현실을 일깨우는 이야기겠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